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신풍제약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언급드렸던 내용들 어떻게 잘 이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혹은 대부분 이제 물리신 분들께서는 좀 뭐랄까요, 그렇게 만 단위로 제가 이게 일부라도 좀 비중을 덜어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받아들이지 못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리딩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 종목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사실 종목 상담은 이제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종목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혹시나 이제 그런 입장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럼 이렇게라도 좀 해보자 하시겠지만,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 종목을 영상 속에 저 전문가의 말을 좀 듣고 한다?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물려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또 주가가 다시 곤두박질 치고 이제는 시간적인 부분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뒤를 돌아보시면 이거 괜히 샀다, 저기 한번 좀 팔걸, 이렇게 한 2번 정도는 후회는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후에는 앞으로 딱 한 번만 하는 걸로 하자. 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신풍제약,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물려있는 종목들이라든지 계속 줄곧 내리꽂는 종목들, 제가 이런 거 잠깐 기다리셨다가 남아있는 현금으로 여러분들 드림텍 같은 종목 한번 매매해보세요 라고 추천을 드렸었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벌써 2연상 갔다가 지금 또 조정받고 있지만 못해도 30% 40% 많이 먹은 분 60%까지 수익을 챙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또 공유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자, 영상 한번 시작해보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일봉 차트입니다. 사실 제가 첫 녹화를 7월 24일 날 딱 녹화를 했는데, 자, 이 당시에 첫 영상부터 이때는 그때 당시 양봉이었어요. 이 자리가 양봉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마지막에 빼지 않은 어떤 왜 또 음봉이 뜨니 기분 안 좋게. 참, 제가 이게 컴퓨터를 새로 세팅을 해서 숫자가 아직, 그쵸? 자, 어쨌든 제가 전날 양봉인 자리에서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 선을 빨간색, 이렇게 해야 딱 눈에 띈다고, 이렇게. 그죠? 자, 아무튼, 양봉인 날에 제가 양봉인 날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저때 보시면, 이날 보시면, 분봉으로 놓고 보잖아요, 여러분들. 자, 분봉 놓고 보면, 이걸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진짜 이거는 너무 잔인하다. 이거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이다. 이 세력들아, 이 차트를 좀 봐라. 양심이 있냐? 이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눈물을, 이거 참 빨간불이면은 그래도 좋긴 한데, 참, 이거 피눈물이라고 표현은 못하겠고, 아무튼 그러냐. 그냥 눈물 바다라고 표현을 합시다, 여러분들. 밑에서 보세요. 스토캐스틱이 눈물을 다 받아주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다 눈물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세수대에 받아놓은 것 마냥. 눈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투자자분들의 눈물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지들은 여기서 밑에서나 받아먹고 앉았고, 그쵸? 참 못된 세력들의 그런 그림이다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사실상.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 들어간 자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높게 편입을 한 이 자리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죠. 하다못해 전문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테마성을 띈 어떤 기업이라든지 미래가치를 땡겨서라든지 파이프라인을 보고 들어간다든지 실적을 보고 들어간다든지 그 기준치에 맞게끔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라도 공부를 해두시면 신풍제약이 저렇게 올라갈 때 저걸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조정 나올 때 다시 사는 방법을 이제 좀 판단을 해보셔야죠. 카카오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 종목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올라가다가 조정받는 자리에 사자고, 조정받는 자리에서. 그렇죠? 이 정도의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왜 여러분들은 빨간불에 자꾸 사고 싶어 하세요? 빨간불이라는 건요, 물론 이렇게 빨간불이 띄고 그 다음 시가 밑에서 사는 전략, 이런 거 제가 알려드린 적 있죠. 자, 이렇게 올라타고 나서 5일선 위로 올라타면 그 밑에 이제 시가 밑에서 잡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를 많이 좀 해드렸는데, 자, 그런 건 둘째 치고 올라가는 불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그냥 박수치고 옆에서 지켜보세요.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지켜보세요. 그러고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또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잘못 거꾸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자꾸 손실을 보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를 한번 진지하게 계산을 좀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신풍제약이 지금 바닥으로부터 10,000원도 안 되던 놈이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여기 3월달에 얼마였습니까?
자, 스타트하기 전에 보시면 10,000원도 안 되던 놈이에요. 10,000원도 안 되던 놈. 지금 배추잎 한 장도 안 되던 놈이 지금 배추잎 몇 장을 꺼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심지어 심사임당 플러스하고도 배추잎 3장을 더 꺼내야 돼요. 지폐수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8만원대 근접했잖아요. 그렇죠? 한때는 거의 16만 원 가까이인데 지폐가 굉장히 많이 불어났어요. 자, 그런 수준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만큼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만한 뭔가 모멘텀이 있냐, 재료가 있냐라고 놓고 보면 지금은 물론 이 기업의 파이프라인 자체도 훌륭한 파이프라인이죠. 물론 개발이 되고 시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좋은 파이프라인이죠.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 제약주들은요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는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이게 개발이 되고 이게 판매가 되면 하면서 줄줄줄줄줄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그쵸? 이게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된 것들도 빠꾸당해서 지금 다 판매 허가 취소되고 앉았는데, 그쵸? 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임상을 진행하는 건 맞죠. 그런 걸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신풍제약 더 좋대라고 해도 좋은 건 알겠어. 그러면 야, 이만큼 보세요. 자, 신풍제약 이만큼 올랐어요. 야, 이거 좋대. 이거 뭐 코로나 뭐 치료제 뭐 된대. 좋아요. 일단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가자고요. 끝나고 나서. 그렇죠? 한 번의 과열이 끝나고 나서 다음 파동을 노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나는 2번 이상 후회를 했다. 2-3번의 후회를 이어오고 지금에라도 여러분들이 후회를 또 하고 계신다라면 물론 뭐 일단은 어디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지금 고가 대비해서도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빠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손실률이 좀 크다라는 거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다시는 이런 눈물을 흘릴 만한 차트를 접근을 하지 말자. 뭐 이 종목을 깊게 분석하실 필요도 사실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라인에서 잡았다라고 하시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크게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 기회에 다시는 내가 이렇게 생긴 놈 안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분석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가는 종목은 내가 그냥 손을 대지 말자,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비케어 과거에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갈 때 있잖아요. 제가 이 종목도 영상을 한번 찍어드린 적이 있어요.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계속 기다리세요 하다가 한번 급락이 나올 때 스토캐스틱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단타를 쳐보세요 라고 하다가 그때서부터 또 미친듯이 가더라고요. 미친듯이. 그러고도 가요. 자,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매수를 했었어요. 왜? 어떤 적정 라인을 지켜주는데 이때 당시에 사실 이슈가 있었거든요. 저때 어떤 이제 뭐 발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원격 진료 쪽은 좀 뺐었어요. 한국판 뉴딜 쪽에서 원격 진료 쪽은 이렇게 살짝 빼놨는데 아니다, 그래도 추진을 한다, 뭐 이런 발표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또 어떤 뭐랄까요, 수급이 좀 몰리게 되면서 우리도 그때 딱 중간에 탑승을 했던 거죠. 꼽사리를 꼈다라고 표현을 또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 종목을 중간에 이제 탑승을 해서 수익 실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쳐다는 안 보는 종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서부터 이제 쳐다는 안 보는데, 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투자 철학이니 뭐 분석이니 이런 걸 떠나서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좀 어렵게 생각하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냐라고 하시지만, 전망이요. 일단은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종목이 어떤 한 번의 큰 핸들링은 나와요. 그러면 그때가 진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제발 줄이세요. 아직도 비중을 안 줄이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55,000원 라인까지 빠져서 진짜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리고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눈물을 다 받아 죄송합니다. 웃을 일은 아닌데 놀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제 제 표현이 참 놀라웠어요. 이 눈물을 받아준다라는 표현이 약간 자화자찬인데 아무튼 자, 이렇게 소름 끼치도록 빠졌던 종목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줬을 때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일부라도 좀 챙겨라. 자, 8만원에서라도 비중을 한 10%라도 덜어내고 9만원에서 10%라도 덜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따랐을 때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을 것이고, 그런 비중을 덜어냈던 그 물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드림텍 많이 언급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라인부터 계속 언급드렸어요. 저는 이제 16일 날부터 언급을 거의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15일 날 이때 이제 실시간 추천을 드려서 이제 단타로 한번 좀 15% 가까이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그 정도의 수익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할 때 1850원 자리를 지켜주면 된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가로 잠깐 내렸지만 시가 찍고 이제 다시 올리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가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850원 지지받고 지금 한 3일, 4일 정도 지났나요? 그러고 나서 지금 벌써 거의 한 100% 정도 되는 수익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단기간에 2배 정도가 수익이 났던 종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VIP 회원님들은 이제 단타로만 접근을 해서 사실 이렇게 큰 수익을 다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밑에서부터 조금씩 단타로만 접근을 해서 한 3번 정도 수익을 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최근 영상에서 제가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들, 뭐 제약 쪽은 어차피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어요. 제약주들은.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대원제약, 유유제약 이쪽을 제가 많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시간 계속 질질 끌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양봉을 보고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준을 잡아줬을 때 관심을 갖고 분할로 준비를 하세요. 올라가는 놈에다가 그렇게 뛰어타려고 하지 말고,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 뛰어타는 게 아니라 빠지고 있을 때 담는 거예요. 빠지고 있을 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분할로서 담으면 리스크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세요. 자, 제가 이 시작점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작점에 매수를 잘 했어요. 그러면 꼬리 찍고 반등할 때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같은 물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중간치가 어느 정도, 이 중간 라인이 여러분들의 매수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수익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오늘 종가까지만 하더라도 약 9% 정도 수익률이에요. 근데 매도를 안 했어요. 매도를 안 하고 가져가고 있어요. 왜? 아직 업사이드가 크니까. 우리는 단기적인 박스권의 가장 하단부를 잡았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크니까 이 종목을 그냥 그대로 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라인에서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겠죠. 올라가는 거 보고, 가는 거 보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라인에서 손절하고 나올 때 어느 정도 본전에라도 나올 때 여러분들은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도 있고, 업사이드도 상대적으로 더 적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의 차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내내 좀 말씀을 드린 대원제약, 유유제약, 대한유팜까지 이렇게 좀 세 종목도 살펴보시면 좋고, 시즌 다음으로 그나마 주력이라고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 테스인데, 이 종목도 우리가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나눠서 주워 담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선까지는 좀 보고 있어요. 24,500원 라인까지는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 종목이 우리는 어차피 밑에서부터 갖고 있지만 뭐 21,000원, 22,000원대부터 새로 들어오시는 회원님들로 계속 이 종목을 지금 편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언급을 드리면 또 너무 좀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 심리가 좀 부풀기 때문에 제가 적당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 저희는 전혀 걱정 없이 지금 계속해서 분할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지켜보자고요, 어떤 성과가 있을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첫 주력 종목이었던 시젠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도 또 오늘 반등을 해주니까, 어제 한번 음봉 나오고 오늘 양봉 나온 자리, 이날도 음봉 나오고 양봉 나왔으니까 이때처럼 한 번 더 추가 랠리를 이어갈 거야, 5일선도 안 깼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뭐 판단은 자유입니다. 판단은 자유지만 어쨌든 주가는 항상 적정 기준을 넘어서면, 적정 밸류를 넘어서면 분명히 토해내는 게 있다. 이 종목이 뭐 신풍제약처럼 눈물을 흘리진 않겠지만, 글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늦게, 좀 뒤늦게 대처를 한다,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자리, 이런 구간들이 오히려 부러울, 또 이때 자리가 후회스러울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적정 수준에서 그냥 수익을 좀 챙기시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랩지노믹스나 뭐 EDGC, 수젠텍 다 마찬가지예요. 진단키트 쪽이 업종 자체 수급, 결과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또 실적적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고, 일부 기업들은 또 이제 뭐 특허 내서 새로운 상품들도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을 하더라도 어쨌든 업종 자체의 수급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같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아, 진단키트 이제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늘 기준으로 고객 예탁금이 지금 보시면, 아이고, 자 볼게요. 50조, 그렇죠? 50조 가까이나 지금 벌써 또 늘었어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 40, 뭐 한 6조, 7조 이렇게 웃돌다가 또 이렇게 예탁금이 늘었어요. 그럼 결국에 지금은 개인이 많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코스피가 1.4%나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1.4% 정도, 그쵸? 이렇게 상승을 보였는데, 물론 선물 시장을 공략한 것도 있겠지만 외국인의 수급 뭐 그렇게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주도를 했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여러분들 뭐 주식 책 같은 거 보고 나면 개인이 사면 무조건 빠진다, 뭐 이런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좀 달라요. 진짜 얼마나 이 자금이 큰지 쉽게 그렇게 빼지 않습니다. 빼더라도 저가 매수가 기가 막히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코 개인의 수급도 무시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 개인의 심리를 좀 본다라고 하면 업종의 어떤 수급이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우르르 같이 매도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키트주들 여러분들, 제가 뭐 제 주력이었다 보니까 마무리까지 제가 잘 짓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더 갈 수는 있어요. 30만 원까지 가더라도 우리가 여기서부터 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봤으면 됐지, 이거를 포기하고 요것만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이거를 포기 못하냐는 거죠. 이것만 포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다시 카카오처럼 재접근하면 되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또 좋은 타점이 보이면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자, 카카오도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라인에서 너무 사고 싶다 했어도 기다리면 결국에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오잖아요. 이런 자리들을 제가 보여드리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매도를 좀 하고 시장을 좀 편하게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도 가셔야 될 텐데, 뭐 해외는 못 나가더라도, 그렇죠? 국내에서 휴가는 가시더라도 이 시즌 수익 보신 걸로 좀 휴가도 다녀오고 하시라고요. 휴가 다녀오시면 아마 조정받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매도를 좀 하시고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서 수익을 챙기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여유 있는 시장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분명히 또 반드시 조정이 따른다라는 거, 영원하지 않아요, 이 랠리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뭐 신풍제약이나 이런 쪽에서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셨고, 또 뭐 셀트리온도 오늘에야 좀 반등을 해줬지만 그동안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드리려고 저도 이제 유튜브에 추천을 드리는 종목들을 뭐 아무 종목이나 내다 던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못 간 종목들도 굉장히 이제 또 추가적인 시세가, 사실 참고로 팁을 하나 드리면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자꾸 지금 누가 건드려요. 제가 실시간으로 호가창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누가 건드립니다. 저 종목 조만간 어떤 시세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또 이게 한번 주춤할 때 많은 분들이 또 당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매도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주춤해서 시장도 많이 빠지고 혹시나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저렴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또 저감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겠죠. 자, VIP 가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관련 상담인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은 불법입니다. 자, 아무튼 또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